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 4장 첫머리에 솔로몬의 관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해 아래서 행하는 학대, 사람을 괴롭히는 정치, 이 학대하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참 바람직한 정치, 참 멋지다 그런 정치가 잘 안 보이고 대부분의 정치가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정권 그런 걸 안 잡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권이라는 걸 잡으면요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런 참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 이 정치 중에 어쩌다가 이제 정치가 없이 그러면 무정부주의가 가능하냐? 그건 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정치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인을 향한 투쟁이 벌어진다. 정치가 없어져 버리면은 만인을 향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싸움판이 돼가지고 전부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렇게 싸움판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 상태를 법이 없는 무법천지 아노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라는 것을 정부라는 걸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은 놀랍게도 국가는 꼭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국가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국가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은 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정치라는 거는 조직 깡패들이다. 그래 일본 정치도 그렇고 뭐 조선 정치도 그렇고 뭐 다 정치는 조직 깡패인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국가 폭력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책 한 거이 또 있는데 한국 현대사와 국가 폭력이라고.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당계 사람 그 착한 건재혁 박사 같은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때려 죽이는 그런 그 국가 폭력이라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여러 정치 형태가 있어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뭐 정치라고 하는 정치를 바라보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저 나이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 나이가 저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래서 이리 보면은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국가주의가 있어. 국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또 되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가주의가 돼가지고 국가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뭐든지 그저 반국가적이라 그러면 주고 패는 거야, 사람을. 자기한테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그걸 국가에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반국가적이다 하면서 이제 학대하는 겁니다. 국가주의가 좋을 것 같아도 그 대부분 악한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 나치라는 게요, 국가주의인데다가 사회주의를 붙어가지고 국가사회주의인 거예요, 나치. 그 다음에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발칸반도에 일어났던 그 화약고 전부 민족주의인 거예요, 전부 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지 몰라. 제국주의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 또. 그 민족주의하고 제국주의는 항상 앙숙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이 제국주의적인 그 정치 형태를 띠면은요, 민족주의를 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그 패권주의, 제국주의로 가면서 민족주의를 끝내 못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본주의. 자본가를 위한 정치고요. 자본주의는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자유주의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야. 돈 가진 놈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어떻든 그저 돈 가진 사람하고 정치를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을 위하는 정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부자들을 위한 정치지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저 부자들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억에 100만이면 몇 프로예요, 그게? 3억 중에 한 100만이면 300만이면 1%죠. 그러니까 0.3%, 0.1% 정도가 억만장자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못 살아야 돼. 온 국민을 고르고 잘 살게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가만 잘 살게 하고 나머지는 못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못 살을수록 좋다. 못 살아야 말 듣지 배불러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민주주의라도 이런 거 바이러스라 그래.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를 좋아하세요?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라는 말만 꺼내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을 잘되게 하려고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자본가 돈 벌게 해줘요. 그러면 전부 다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누구 잘 살게 하냐면 그 1%도 안 되는 자본가, 한 100만 명, 60만에서 100만 명 되는 그 자본가들을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금이 나오고 거기서 정치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서민 대중들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정치야, 자본주의.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거는 뭐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냥 백성을 콱 눌러가지고 그 위협적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가 권위주의인데 이게 곤란하죠. 그 다음에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 미국서 나온 윌리엄 제임스 철학인데,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라는 말 가끔 써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치한다.
좀 더 두고 봐야 돼. 어떻게 될지 5년 끝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 딴 것보다 좀 실용주의 딴 것보다 좀 낫습니다. 아마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데 좀 더 두고 봐야 돼. 제국주의.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고 제국주의의 그 1극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두 제국주의가 양극 체제를 갔는데 1991년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 미국 1극 체제로 제국주의로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요즘 어려워졌어요. 부채가 너무 많고 자본주의가 흔들리니까 지금 이대로는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너무 빨리 커가지고 미국이 맞짱을 뜨려고 하니까 사실 아직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도 중국은 쪽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량을 하면은 미국하고 뭐 군사치 따라오게 되니까 이건 또 미국은 절대 못 봐주는 거예요. 제국주의, 침략주의. 침략주의 하면 일본 침략주의, 영국 침략주의, 미국 침략주의 뭐 하여튼 뭐 약한 데만 보이면 치고 들어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절대 좋은 사상이 아니야. 패권주의.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다투는 게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 최고 되면 뭐 하게 글쎄. 아니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최고가 돼야지 힘만 가지고 최고가 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것도. 패권주의. 자, 도덕주의. 공자하고 지미 카터가 추진하던 건데 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게. 도덕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하도 미국 대통령들이 다 못된 걸 넘어야 했기 때문에 지미 카터가 도덕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찍어줬어. 미국 국민들이. 근데 너무 무력하고 무능한 걸 보더니요. 실망천만하고 미국 사람들이 지미 카터 재선도 안 됐습니다. 미국은 웬만하면요. 특별한 실수나 악을 행하지 않으면 8년까지 하게 합니다. 4년은 너무 짧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때가 안 좋아서요.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을 51명을 이란의 대학생들이 그 대사관 직원들 끌고 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444일간 감금해가지고 그 지미 카터가 죽을 쏘는 거예요. 끝내 못 풀어냈거든요. 끝내 못 풀어내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돼가지고 뭘 가지고 풀어냈냐. 원래 이란하고는 적성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적성국가에게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대원칙으로 미국 그 국가 정책인데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적성국가 이란에게다가 무기를 팔았어요. 무기를 팔고 이제 그 51명이 되는 대사관 직원들을 그 풀어내주고 그 이란에 무기 판 돈을 가지고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 반란군에게다가 지원한 겁니다. 그 콘트라 반군 지원 사태를 해가지고 레이건이 그 때문에 아주 쫓겨날 뻔했죠. 미국 대통령 하다가. 어떻든 지미 카터의 도덕 정신은 그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제일 정직한 사람이었다 평가는.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재선도 안 됐다니까. 그리고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요 결속주의라고 하는데 파시즘이라고 해요. 파시즘. 이거는요 그 결속주의 전체주의 안에서는 딴소리 하면 다 반국가 반사회적 해가지고 빨리 몰아버려요. 그 누가 그렇게 하냐면은 많은 정치인이 그렇게 합니다. 다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순수한 사람들 많지 않고 대개
그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꼭 전체주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 국민이 찍소리 못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반국가라 그러고 잡아놓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이걸 이승만은 일민주의라고 하면서 파시즘을 했습니다. 그래 전 세계 파시스트 명단에 하면요,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김일성이 똑같이 올라가요. 그 나란히 옵니다. 그 파시즘 독재 정치에. 그다음에 이제 잘 실현은 안 되지만 말인즉석 좋은 제도가 뭐냐? 공화주의인 거예요. 공화주의가 뭐냐?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하고 사상이나 노선이나 달라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간다. 정치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개념이 공화주의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헌법 1장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에다가 공화까지 보태니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돼야 돼. 왜? 민주적인 나라고 공화적인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공화적인 정치가 된 적이 있느냐? 내가 볼 때 한 번도 없어. 민주는 5년에 한 번 하루만 민주해요. 투표한 날. 근데 확실히 민주는 투표한 그날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민주야. 나머지는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민주 웃기지 마 하면서 그냥 또 권력자들이 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정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덜 나쁜 정치는 되게 나쁜데 덜 나쁜 정치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요. 저는 볼 때 그대로 행하기는 어렵지만은 행하기만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상당히 수준 높은 법입니다. 단 그걸 이제 정치를 안 지켜서 문제지.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말인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치. 똑같이는 안 돼도 똑같이는 그 말이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자.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개념인즉슨 괜찮은 거야. 가능하면 몇몇 사람 말고 많은 사람이 많은 행복을 나누어 누리게 하자 하는 게 공리주의라는 말인데 괜찮은 말이에요. 사회주의. 지금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북구라파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웨덴 정치나 덴마크 정치를 조금 소개했는데 그 윙바르 칼슨 같은 그런 총리가 그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총리 관저도 조그만 하고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이서 방 한 개가 나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관료주의 이런 게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저 국민을 잘 섬길까 하고 감옥이 이제 아주 그 흉악범을 수용하는 감옥은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만은 일반 감옥은요 출퇴근합니다. 감옥이 일단 아침에는 직장 갔다가 저녁 7시까지 들어와야 돼 감옥으로. 그나마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 하나도 없으면은요 하얀 깃발 올라가는 그 교도소에 하얀 깃발 올라가서는 그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빨간 깃발 오는 이 좋은 세상에 또 누가 또 저 들어갔나 저거 또 할 정도로 어지간하면 그 처벌보다는 진짜 교도를 목적으로 하고 흉악범도 일정 기간 모범수 점수를 따면요 출퇴근하는 감옥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학대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의 제대로 된 사회주의는요 인간을 학대하지 않아요. 인간을 막 똑같이 잘 사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약간 차들이 있어도 학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을 인격으로 보고 학대를 덜 하는 게 사회적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치가 제일 나은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그래도 비교적 원만한 정치는 사회주의 정치인 거예요. 그 답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단, 그래 하려면 국민 수준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은 있는데 이런 사상과 철학적인 수준이 안 돼. 그런 건 전혀 사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가 없는 정치, 학대를 줄여 나가는 정치. 그 몇 나라 안 돼.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되는 거라, 그게.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가 사이즈를 볼 때 미국을 배울 게 아니고 북구라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으로 가서 배웠어야 돼요. 학대가 없는 세상.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갖다 잡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니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 늘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론으로 보면요, 그만한 제도가 없어. 진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지는데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그러니까 공산주의. 공동 생산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공동 농장, 협동 농장 해가지고 개인이 없고 그 전체주의가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무조건 공장으로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래 하면 이제 부족한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공산주의는 천사들만 할 수 있다. 아프지도 않고 감기 들면 안 돼. 아프지도 않고 몸살도 안 하고 천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천사 말고 신사. 사회주의 좀 하려면요, 국민이 다 신사가 돼야 돼. 신사가 안 되면 사회주의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럼 여기 괜찮은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데 공산주의는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사회주의는 왜 안 돼? 우리가 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 나머지 안 되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나머지 보면 국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주의까지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게 다 곤란한 정치인데 천사가 아니고 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 못된 정치 안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이거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중학생부터는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전혀 우리는 공부 안 하거든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방공밖에 안 해. 그래 갖고는 우리 국민 수준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폭력이라는 책이 우리말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를 해왔단 말인가? 그런데 이걸 뚫고 이걸 해치고 뚫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민주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만큼 된 나라도 없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우리만큼 누리는 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폭력이다. 또 다른 말로는요, 그 폭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국가야. 국가만은 그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가지고 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놓은 게 법입니다. 그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체포할 수 있고 그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은 못해요 원래.
그런데 그 악인을 잡아넣는 거는 국가에게 허락된 권한인데 악인을 잡아넣는 게 아니고 못된 정신은 의인을 잡아넣습니다. 악한 정신이 의인을 잡아넣고 고문을 가지고 자백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합법적인 폭력을 가지고 악인을 다스리면요, 그거는 뭐, 그 법치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래 안 됩니다. 악한 권력이 의로운 사람, 바른 많은 사람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적, 정치적 불행은 항상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악한 정권이 의로운 사람을 잡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오미 울프라는 그 여성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 하면요, 영국의 최고 장학금이 로즈 장학금이라고,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영국 본토보다 4배 정도나 큰 땅을 아프리카에서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영국에서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지금은 미국 사람도 줍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천재급 되는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데, 그 로저 스칼라십을 받았다 하면은 그 자체가 노벨상 받은 것만큼이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학자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이 뭘 내다봤냐면요, 자기 나라, 미국의 나라가 머지않아 완전히 전체주의 파시즘 나라가 되고 만다 하는 책을 2008년도 썼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국 되어가는 현실을 중계방송한 것처럼 책을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걸 중계방송하듯이 책을 썼는데, 앞을 보세요. The End of America, 미국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사서 읽다가 말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까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못된 짓거리를 8년 전, 2008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17년 전, 17년 전에 쓴 책인데, 오늘의 미국을 중계방송하듯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써놨어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안 되고 완전히 파시스트 히틀러 나라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왕이 필요 없다. 그리고 히틀러 물러가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나오미 울프라는 그 여류 학자가, 이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엘 고어 때 대통령 정치 자문위원회였어요. 그 정도의 천재인가, 그 나오미 울프라는 여류 학자가.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파시스트 국가로 가는 10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그 10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10번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첫째, 어떻게 하느냐? 민주주의 제도를 끝장내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밟아가느냐 한 나라가, 첫째, 내부 또는 외부의 무서운 적을 만들어내. 적이 없으면요, 국민을 때려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게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협받고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제한을 찍소리 하는 거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 큰 사건이 2001년도 9.11 사건이에요. 그 쌍둥이 별똥이 공격당하니까 온 미국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미국 본토가 최초로 미국이 생기고 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처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전체가 외부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국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가지고 그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하는 애국법이란 것도 400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애국자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80, 90% 지지를 받아가지고 통과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거의 1단계, 2단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협자나 적에 대응하기 위해 법 외에 감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조지 부시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해도요. 공항 검색 때 옛날에 30분이 통과된 걸 2시간, 3시간 걸려도 아무 불평 없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3단계는요. 깡패 단체를 설립한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젊은이들로 구성된 준군사단체를 만들어낸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군인 말고 준군사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군인보다 훨씬 더 충성적인 거야.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히틀러도 만들었고 중국도 홍위병들을 만들었고 다 만듭니다. 그건. 그 다음에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고발을 독려한다. 모든 전체주의자는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잠입해가지고 고발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지도자를 임의로 구금하고 석방하고 하는데 일단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은 영원히 리스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7단계 비협조적인 중요 인물, 중요 학자, 학생, 교수를 공격하고 그들이 보기에 학계는 각종 운동에 불을 지피는 지대라고 생각해요. 그 대학 교수들은 다 요 시찰 인물로 리스트가 작성돼요. 한번 리스트 올라가면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뺄 수가 없어요. 언론을 통제하고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진짜 뉴스를 대체하고 파시스트 시스템의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혼란.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섞어가지고 혼란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조금씩 포기해 간다는 거예요. 9번째 단계 반대 이거는 바로 반역으로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반대 이거는 반역으로 비판은 간첩으로 규정합니다. 히틀러,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트럼프가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가 반대하면 그걸 간첩으로 몰아버려 그냥. 자, 10단계는요. 법을 넘어서는 정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전체주의 파시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이 17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오늘날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중계방송을 하듯이 책을 써놨어. 제가 읽어보고 몇 번 놀래고 또 놀랍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OA가 이 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스라고 하는 여기 있죠. The School of the Americas라고 하는 이 말의 준말이 소아야. 그 조지아 주 포트 베닝이라는 곳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School of the Americas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남아메리카 각국에 있는 껄렁패, 깡패, 조폭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장학금을 줘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요. 그리고 자국으로 파견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내 가지고 그 나라의 군부의 책임자, 핵심자, 실세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는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쿠데타를 끌어퍼 가지고 미국 기업이 가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가 못 살게 된 거는 여기서 훈련돼 가지고 미국이 이 포트 베닝에 있는 이 아메리카 군사학교에서 훈련받은 6만 명이 남미의 군사 세계를 다 장악해 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쿠데타로 끌어엎어가지고 군사 독재사를 만들어가지고 못 살게 경제를 완전히 미국 기업이 돈 벌게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한 200년 해서 200년. 그러니까 난민 다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 잘 사는 게 아니고 난민을 약탈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학교의 여자 교수로 레슬리 지일이라는 교수가 거기 강의를 하다가 자기 학교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남의 나라, 가난한 남미 나라를 다 못 살게 하는 악한 사람을 훈련한 학교가 그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학교 폐쇄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학교가 폐쇄됐어요. 폐쇄되고 지금은요, 학교 이름을 아메리카 군사학교라는 이름을 떼고 서반구 봐요. 서반구 안보협력연구소로 바꿨습니다. 내나 사람은 똑같이 기르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봐. 그리고 그 AI에게 물어봐. 레슬리 지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써가지고 SOA라는 책을 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책을 한번 요약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해봐. 그럼 AI가 다 그 파악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은 절대 좋은 나라도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도 아닙니다. 약탈 자본주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걸려들었는데 그 돈 퍼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00억 불 그건 너무 많아서 8년간에 나눠서 나눠도 하면 안 돼요. 10원도 주면 안 돼. 그건 그냥 떼이는 겁니다. 그냥. 미국에서 미국 기업체도 미국서 기업을 못 해요. 국민 노동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첨단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또 비자를 갖다가 웨이시 완비인가 하는 것 같다 1억 4천만 원씩 또 내라 할 거라 또. 그러니까 질질 끌어야 돼. 어떻게 끌느냐. 트럼프 물러날 때까지 끌어야 돼. 우리가 연구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 끌어야 돼. 이 레슬리 지일 교수가 지금은 현재는요 밴더빌트 대학교의 인류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분이 쓴 책 SOA 소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와, 남아메리카가 왜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됐는가? 미국이 못 살게 하니까. 하코브 아르벤스 구스만이라고 과테말라 대통령을 갖다 찍어낸 거라든지 살바도르 아엔데 칠레 유명한 그 의로운 대통령을 갖다 찍어내고 그 군사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약탈한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미국이 해가지고 미국이 잘 사는 게요. 자기 나라가 열심히 일해 잘 산 게 아니야. 약탈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그 관타나모 수용소라는 거야. 관타나모가 웃기는 게요. 그 1903년도에 쿠바의 동남쪽 끄트물에다가 116평방킬로미터, 116평방킬로미터면요, 딱 우리 단성면만합니다. 단성면이 108평방킬로미터야. 그 너무 똑같아요. 내가 대조를 해보니까. 남의 나라를 갖다가 영구 임대를 해요. 우리 단성면만한 그 항구를 미국이 쿠바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영구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얼마 주느냐? 1년에 500만 원을 줘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주는데 쿠바가 더러워서 안 받아 또. 안 받았는데 한 해는요. 돈이 들어오니까 누가 실수가 직원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100년 중에 한 번 그 돈을 받았대요. 그 쿠바가 왜 안 받느냐?
그걸 돈이라고 주냐고 들어서 안 받는다. 그거 안 받는데 거기다가 해군 기지를 두고 해군 기지 안에다가 간타나무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이게 감옥이에요. 맥시멈 시큐리티, 최고 극단적 안보, 완전 안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9.11 사태가 터지나서 그 테러범 용의자를 이거 집어넣고 한때는 많을 때는 한 700명이나 수용해 가지고 족치고 고문하고 허위 자백 받은 하던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30명 중에 오전에 말씀드린 5명은 그 9.11 테러범 용의자라고 하는 건데 24년째 재판도 안 하고 판결도 안 하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고문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땅에서는 그 불법을 못해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땅에서 미국 본토 내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어디 하느냐? 쿠바 땅을 빌려 그어서 고민한 건 그 법 외권이야. 미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미국 인권법에 저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아니 집안에 때리면 죄가 되고 담장 밖에는 죄가 안 되는가? 저는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실제로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내가 미국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만 있느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에는 옛날 소련은 굴라크라고 하는 수용소예요. 굴라크. 여러분 그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가 있죠. 솔제니친의 작품 중 수용소라는 말이 굴라크예요. 굴라크. 그 스탈린 시대에 정치범을 잡아놔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얼게 사람을 얼어서 고문해. 그리고 제일 무시무시한 교문이 뭐냐면요. 남자들의 고환을 갖다가 바이스에 놓고 눌러 쪼아가. 그 여자들은 모를 걸 고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게까지 못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비르게나우 두 군데가 이게 그 말은요 노동교화소입니다. 원래 이런 수용소라는 게 노동교화라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너 비밀 조직은 다 풀어라 하고 이제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 때문에 전부 허위 자백을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허위 자백이거든요. 그럼 또 안 보내줘. 나는 몰라서 나는 말할 수 없어. 내가 아는 거 다야 해도 그거 안 믿습니다. 보내줄 수도 없고 안 보내줄 수 없고 간단하면 24년간 감금해놓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재판할까 말까 하는데 24년 걸려져.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은 누가 보상하냐고 그거를. 중국의 라오가이라고 하는데 라오가이가 뭐냐면요. 노동개혁, 노와 개혁, 개를 가이라 그래. 그 라오가이, 라오가 그 노동, 개혁으로 노동 개조 중국도 있습니다. 미국 간타나모, 미국은 이 간타나모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북한 아오지 탄강, 요덕관리소, 개천관리소 여기 다 정치범 보내가지고 잡아 족치는 거예요. 한국도 있습니다. 남영동 보안사, 남산 삼천교육대. 이란에도 에빈 교도소라고 이런 그 무시무시한 또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스가모 형무소라고 프랑스랑 기아나 그 남미에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호아르 수용소라고 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체제 반프랑스 운동하면요 잡아다가 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학대하는 이 악한 정치인들,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그런 게 없는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몇 나라, 사회주의 몇 나라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다. 말인즉슨 대개 노동교화라고 교도소라고 하지만 고문과 학대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고문, 불고문, 고춧가루 물을 코에 매달아 놓고 코에 들어붙는 고문, 전기 고문, 하여튼 고문이란 고문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내면 그건 다 거짓말, 허위 자백인데 나중에 그래 잡으러 가보면 허위인 거예요. 또 허위니까 또 고문해. 그러면 허위고 없으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덜 해서 그래. 더 세게 하면 진실을 부를 거야 하고 이제 고문 24년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없는 걸 억지로 자백하라니까 허위로 고백, 아프니까 허위로 자백해요. 가서 보면 없어. 또 허위야. 또 족쳐. 또 자백해요. 또 가보면 없어 또. 24년 가도 안 풀어줘. 그게 간타나모야. 얼마 전에 우리 KBS 취재원이 가서 취재하러 와서 간타나모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학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때려도 보지만은요. 범인을 다 놓쳐도 괜찮으니까 고문 못하게. 만약에 고문했다가 허위 자백으로 고문에는 허위 자백으로 드러나면 꼭 같은 고문 당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보상한다가 그 고문한 형사나 검찰에 뒤집어 써야 돼. 겁이나 못할 거라. 저는 뭘까요? 법 제도를 가지고 그런 반인권적인 학대 금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 만약에 잘못 재판해가지고 드러나면 네가 다 형사 책임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럼 그 책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차라리 범죄인 놓치는 게 낫지. 10명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라도 한 사람 세 사람 잡지 말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이 학대가 있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돌이켜 헤아려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겠어요? 하나님 한 말이겠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학대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릴 때에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왜 뻔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거짓 학대받고 고문당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죽은 자 낫게 죽은 자가. 그래서 너무 학대가 오래 계속되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내가 왜 이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느냐. 나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계속 잡아 적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낫지. 또 3절에 이 둘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향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 하여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참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학대하는 걸 한번 따라 보시려면요. 보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안사. 남영동에 있는 보안사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1교포였어요. 제1교포는요. 북한하고 통하는 길이 있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만드는 재료로 참 좋아.
일본에서 접선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가지고 제일 교포면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많이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식사하는데 끌려갔어. 가가지고 어떤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고문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보안사 요원으로 그 기용을 해요. 그 나와가지고 그 책을 쓴 거야.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땅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으니 그 남영동 보안사 꼭 한번 읽어봐. 책 한번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거의 읽다가 매번 숨을 가다듬고 그래 읽어야 될 정도로 끔찍하니 보안사 사람들. 그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헤아려서 헛된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데 수고하기를 마지 않으며 부를 눈에 족한 줄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수고만 하고 자기가 누리도 안 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러 하는 거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래 수고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혼자 하면 어려운데 둘이 하면 그래도 해낼 만한 일이 많죠. 세상에.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혼자 같으면 싸워서 이기지 못할 텐데 그래도 부부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거다 부부다가 둘이다가 좀 있으면 하나가 더 태어나고 셋이 되면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고 도무지 신하의 간음을 받지 않는 왕보다 낫다. 저는 그 나라에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본 적 헤아렸다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무질서가 되고 그리고 엉망개파이 돼. 그리고 거기에 고통밖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어. 지금 지구상에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진 정치인이 있는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하는 눈초를 바라봐야 돼.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지켜봐야지. 그거 믿고 덜컹 표를 주고 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걸 인식하고 목회를 해야지. 정치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능력주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능주의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죽는 날까지는 죽을 때 죽은 이유는 모르는 거고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알 수 있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인간관을 가진 정신이 있느냐? 나는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정치하는 이재명은 뭐 이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앞에 정치인들 중에 그래도 사람을 인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표를 내걸고 정치를 했다네. 사람 사는 세상.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표가 사람이 우선이다. 그 결과는 여러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나 그래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돈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내거는 거 보고 제가 조금 기대를 했죠.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은요, 문민정부라 그랬어요. 군사정부 말고, 문민정부 이렇게 내걸었고, 기본 이념을 그 앞에 김대중은요, 국민의 정부라고. 대통령의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그래도 좀 낫잖아요. 국민의 정부. 군인 정부가 아니고 문민 정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이념이 없어. 딱 하나인데 반공. 반공 외에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맨날 한마디 자유 하는데 그 국민의 자유가 아니고 자기 자유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하는 건 돈이야, 돈. 자나 깨나 언제나 서나 오나 가나 뭐 돈. 자기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재산이. 그만하면 돈이 최고가 아니다. 이런 정도는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돈 타령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진짜 부자들, 그 한 100만 명 정도 억만장자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야. 일본 보고 한국 보고 할 게 아니라 자국에.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쇠사슬 가서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일하겠다는 기술을 잡아다가 그게 말이 돼, 그게?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할 짓이라,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는 겁주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좀 되면은요, 정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정치를 바라보는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국민들이 대한민국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뭐 아까 북구라파 몇 나라는 말고 그 외에는 다 정치인들이 못됐어. 우리나라는요, 하도 그런 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민주의식이 교육으로 해서가 아니고 사회 변화 현상에 직접 부대끼면서 민주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가장 정치의식이 높아야 된다고, 수준이. 그리고 시대와 사회를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비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나 권력이나 교회나 사람을 학대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에도 교회가 뭐 이런 얘기를 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시국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겠고, 미국을 딱 보면 미국은 뭐 잘못됐다 이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여기 그 나오미 울프라고 하는 이 분은요, 미국 사람이면서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정확히 진단하고 예지, 앞을 내다보고 17년 전에 오늘을 딱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예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다 미국의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마누엘 토트라든지 그 프랑스 학자인데 이마누엘 토트라든지 노암 촘스키라든지 이 나오미 울프 같은 이런 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가 완히 내다보고 있었다니까. 우리도 미국이면 무조건 옳을 거다 그런 미신 갖고 있지 말고 냉철한 그런 비평력을 갖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권력을 가져서 사람을 학대하는 모든 학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볼 때 학대도 학대지만 위로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위로의 성령을 보내셔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람을 학대하는 오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깨어서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참 자유하고 인격으로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